간결한 한마디로 승부하는 SNS 세계. 팀 미팅 시간, 자신은 아직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듣고 싶지 않는 한마디가 있죠. 그런데 누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당황하여 엉뚱한 말만 늘어놓게 됩니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나게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학교에서 저요! 라고 외치며 손 한 번 든 적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설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팀 미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지명당하면 허둥지둥거리며 주워 섬기는데 저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팅이 끝날 때마다 자기 혐오에 빠졌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예전의 저와 같은 말솜씨가 서툴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도록 빨리 남들 앞에서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하는 사람은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환영받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의견입니다. 전에는 말이 많은 상사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걸 듣고 있자면 괴롭지만 저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의견을 한마디도 내놓지 않아도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홀대받는 이상 그런 독주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각기 다른 의견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든 경력이 많은 사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수명을 해야 하는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설명이 서투른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이를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을 스스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두려워지고 그럴수록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팀 미팅이 끝난 뒤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그런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으면서 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타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에는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명의 기술을 배워도 생각이 얕으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깊이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간결하게 설명하는 기술만 익히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돈도 버는 시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자신이 팔고 싶은 물건이나 실현하고 싶은 서비스를 웹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신제품의 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화나 책의 제작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몇천만 원을 모으곤 합니다.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곧바로 결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간결한 설명이 필수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방치해두었던 SNS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인터넷 공간이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서도 통하는 짧게 말하기. 인터넷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음성, 하나의 동영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긴 설명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한마디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설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비단 인터넷 공간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현장의 장인들 가운데서도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장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작품만으로 평가받는 과묵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면 진정한 장인이 아니라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잘 나가는 장인들을 보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저는 사가현의 도자기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장인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과묵한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현에 다니면서 그런 이미지가 싹 바뀌었습니다. 어떤 장인은 젊은 고객들에게 직접 도자기를 굽게 하고 도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설명해주면서 고객들이 도자기 애호가로 거듭나게 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자연스럽게 SNS에 소개했고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급기야 지금은 외국에까지 알려져서 사가현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방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가 아니어도 외국인들에게 도자기의 매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도자기에 관해 즐겁게 설명하고 있는 장인을 보고 있으면 좋은 것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능숙하게 말로 표현하는 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마지막으로 SNS나 인터넷상의 발언, 행동, 인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결제 앱 알리페이에서는 즈마 신용이라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인맥에 관한 정보로 신용도를 분석하고 결제 상한액 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의 라인 스코어나 미즈호 은행과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병 자회사가 운영하는 J-스코어 등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SNS 상의 발언이 신용평가에까지 반영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SNS에서 나를 설명하는 간결한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장 정리. 정보 과잉 시대에는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친절한 설명은 길고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설명이다. 누구나 쓰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이제 읽기 어려운 문장을 애써서 이해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상대가 내 설명을 들어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이 서투르더라도 생각을 깊이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간결하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2장. 설명을 잘하고 싶다면 카피라이터처럼. 1장에서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는 간결한 설명을 몸에 익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짧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세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카피라이터가 그러합니다. 카피라이터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카피라이터는 간결한 설명의 전문가. 카피라이터는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에 실리는 카피를 만드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영상에서 광고 문구가 등장하는 시간은 불과 몇 초입니다. 신문, 잡지, 포스터 등도 한순간에 독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광고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단 그러고 보는 내용에 가깝죠. CF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흘러나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잠깐 설거지를 하는 등 시청자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불쑥 귀에 꽂히는 나레이션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신문도 광고를 읽고 싶어서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사를 찾아 신문을 뒤적이는 독자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리의 스크린 광고도 분주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카피라이터는 단지 이목을 끌고 글을 읽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순간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광고 문구를 끝까지 읽고 공감하거나 흥미를 갖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처럼 관심을 갖고 읽어도 글이 잘 읽히지 않거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듯 하면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돌립니다. 카피라이터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이야기한 간결한 설명이 요구되는 트렌드와 비슷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카피라이터의 습관과 사고방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 설명의 최단 경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쓰는 습관이 간결한 설명의 기본. 카피라이터의 습관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문장을 짧게 쓰는 데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간결하게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짧게 말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반드시 튀어나오는 질문인데요. 우선 자신의 설명에서 쓸데없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을 쓰면서 철저하게 불필요한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말을 돌이켜 보기가 어렵지만 글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쓰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녹음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며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녹음해서 다시 듣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장은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쓸데없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문장은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쓸데없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는 습관이 붙으면 말을 할 때도 필요 없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뛰어난 카피라이터들은 한결같이 이야기의 요점을 능숙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팀 미팅에서 논의가 과열되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지경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무엇이라는 것이네요 라고 딱 잘라 매듭을 짓습니다. 이는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짧고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메일을 보면 설명 습관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문장을 쓰고 나면 다시 살펴보는 습관이 있나요? 카피라이터는 자신이 쓴 문장을 몇 번이고 보고 또 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쓸데없는 부분을 샅샅이 찾아내 없애기 위해서지요. 광고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면 한자라도 짧아야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문장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업무상 주고받는 메일이나 채팅 메시지 또는 SNS의 글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사례입니다. 특히 작성한 지 몇 달이 지난 시간에 쫓겨 급하게 휘갈겨 쓴 문장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차분하게 읽어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았던 업무 메일이나 메시지도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용이 잘 전달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술술 읽히는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SNS에서도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올려도 읽기 쉬우면 좋아요나 공유를 누르는 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장을 검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낭독하고 글자 수 제한하기. 문장을 다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어도 딱히 고쳐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유용한 방법이 낭독입니다.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장황하고 잘 읽히지 않는 문장에는 필요 없는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글은 소리내어 읽다 보면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문장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다가 막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지워보세요. 이런 감각으로 글을 고쳐나가면 문장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집니다. 문장을 다듬어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 쓰려는 욕심에 좀처럼 글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는 시간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귀찮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쓰는 시간과 수정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글을 쓰면 총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글자 수 제한입니다. 가령 140자로 말할 수 있는 트위터는 문장 연습의 표적입니다. 최대한의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을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같은 것을 또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의식에서 줄여야 합니다.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는 만큼 써놓고 그러고 나서 문대덕이 부분을 지워나갑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된 문장이 완성됩니다. 업무상 메시지도 의식적으로 문자 수를 제한하고 줄였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세련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설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타켓 사고. 설명에 유익한 카피라이터의 두 번째 노하우는 타킷 사고입니다. 설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이나 문장이라도 듣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 정보는 차단되고 맙니다. 한편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여기면 다소 읽기 어렵더라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게 되죠. 설명은 대체로 듣는 상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켓 사고는 기억해두면 무척 유용한 규칙입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광고 카피를 작성할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 여성 제품을 맡게 됐을 때 선배가 서점에 가서 여성 잡지를 종류별로 몽땅 사오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로만 생각하면 여성의 마음을 울리는 문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 고객에게 어떤 말이 와닿을지 잡지를 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카피라이터뿐만이 아닙니다. 설명의 전문가는 무엇을 전달할 때 상대의 이미지에 걸맞은 표현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류 매장의 판매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혹은 어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를 할 때는 고객의 연령층이 즐겨보는 매체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끄는 표현으로 영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울 효과 활용하기. 설명은 타깃이 광고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타깃 사고를 한층 깊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표이사는 거래처와 미팅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참석한다고 합니다. 받은 정보를 토대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더욱 활기찬 분위기에서 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게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상대가 즐겨 쓰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업계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선호한다면 숫자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상대가 SNS에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글을 통해 즐겨 쓰는 표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도 받는 사람에게 맞춰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가 자주 쓰는 말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보다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상대가 메시지 끝에 잘 부탁드립니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자신과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을 거울 효과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때도 거울 효과를 활용하면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제 친구의 말을 덧붙이자면 마음에 있는 상대와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와 비슷한 분량의 글을 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길게 써 보내다가 결국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실패합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비슷한 분량의 메시지를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을 섞어 보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이어지는 확률이 높일 수 있습니다. 간결한 설명은 생각을 가시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카피라이터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른 글을 모조리 꺼내놓고 가시화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단 시간에 상대를 이해시키는 카피라이팅 기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피라이터들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워드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노트 등에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친구가 카피라이터에 대한 이미지를 말해 주었는데 무심결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눈을 번쩍 뜨고 펜을 꺼내 일필휘지로 광고 카피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피를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그동안 업무상 여러 명의 카피라이터를 만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카피라이터는 초짜이든 베테랑이든 수많은 문장을 씁니다. 왜냐하면 문장은 일단 머릿속에서 꺼내보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피라이터는 글을 쓰는 게 일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끌어안고 진행합니다. 문득 좋은 글이 떠올라 카피 하나를 썼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광고 문안을 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몽땅 꺼내 문장으로 가시화합니다. 그 안에서 좋은 것을 고릅니다. 카피라이터는 이 작업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광고 문안을 쓰는 방식이지 설명의 기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 카피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바디 카피란 헤드 카피 뒤에 이어지는 긴 설명문을 말합니다. 포스터나 신문 광고에서 흔히 보듯 굵직하고 짧은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긴 문장입니다. 이 바디 카피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헤드 카피를 가능한 많이 만듭니다. 다음 헤드 카피로 선택하지 않은 표현을 이어붙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디 카피를 작성하는 카피라이터가 수두룩합니다. 바디 카피는 한 문장을 읽으면 다음 문장도 읽고 쉽게 써야 한다고 햇병아리 카피라이터 시절부터 배웁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떨어지는 문장이 나오면 사람들은 광고를 계속 읽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헤드 카피처럼 상대를 잡아당기는 예리한 말을 풍성하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읽다가 딴전을 부리지 않는 바디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머릿속에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전부 꺼내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냉철하게 그 문장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간결하고 쓸데없는 내용이 없는 알찬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장 정리. 짧게 쓰는 습관이 간결한 설명의 기본이다. 업무 메일은 나의 설명 습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듣는 사람이 평소에 즐겨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우선 떠오른 생각을 모조리 쓰고 나서 타키 사고를 활용해 필요 없는 내용을 하나하나 없앤다. 2장 끝. 63페이지.